생성형 AI 제6강 생성형 AI와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생성형 AI와 윤리, 그리고 두 번째 생성형 AI의 저작권, 세 번째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성형 AI의 윤리적 문제를 다뤄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5강까지 오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생성형 AI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중간중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포함한 그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숙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제를 삼았고요.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은 사회적 책임,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윤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그 AI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또 고려해야 될 그러한 윤리적 문제도 있지만, AI를 만드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본인이 만든 그런 AI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윤리적 고려, 또 AI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해야 된다.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드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묘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 부작용 예방, 잘못된 AI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AI 사용도 많죠. 예를 들면 지금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잘못된 AI 사용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데 그것이 대부분 딥페이크 영상으로, 또 딥페이크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죠. 그래서 AI 발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해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그래서 AI가 대량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고 있지요. 보면은 정말로 이거 정말인가 하고 좀 판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여진 그런 가짜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고요. 허위 정보, AI 생성 콘텐츠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휴전을 했다, 항복을 했다, 이런 뉴스도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을 조작하는 데 이렇게 쓰이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나 많이 오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 정보와 허위 콘텐츠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AI의 윤리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편향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파인 튜닝 하거나 또는 원형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데이터가 편향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는 훈련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예를 들면 백인 위주의 문화로 학습이 되어 있다면 동양인들의 어떤 정서로 뭘 물어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편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편향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한쪽으로 편향됐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뻔한 거잖아요. 그 편향된 방향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편향된 AI는 특정
특정 인종, 성별, 문화에 대해서 차별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백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AI가 흑인을 차별하고 또 뭐 남자들의 데이터가 많거나 뭐 남자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 소수자 차별도 이렇게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면 이런 소수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AI도 그런 편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편향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는 우리가 직접 피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였다면 이런 편향성의 문제는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으로 보여요. 그러면 또 여기는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을 해서 뭐 에세이를 만든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뭐 어쩌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작권과 창작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AI가 생성한 콘텐츠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될지 불분명한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AI가 만든 게 내 거라고 칩시다. 내 거라고 치는데 AI가 내한테 어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나한테 그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기존 창작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학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크리에이션 해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원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는가라는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작권의 문제가 좀 있고 현재는 법적 기준이 부재합니다. 네. AI 창작물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AI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그런 것도 지금 연구 중인데 현실화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기술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어떤 법제화가 돼야지 그게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 또 내가 AI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입장, 또 내가 어떤 AI를 사용해서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용자의 입장, 이런 입장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AI를 접하는 누구라도 이런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이제 그 개인정보 보면 AI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겠죠. 무작위로 데이터를 수집해 간다든가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그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대신해주는 앱이 발매가 됐다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카카오톡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거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한 거다 해가지고 결국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이런 SNS라든가 또는 뭐 포털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는 글들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쉽겠죠. AI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AI 창작자나 AI 저널리스트, AI 디자이너 등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일자리가 계속 감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토론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AI나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과연 인간이 어떻게 AI나 또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과 협업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회적 합의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법제화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뭐 계몽이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그건 또 윤리나 관습에만 맡기기에는 좀 더 예민한 사안이지 않나 해서 이런 법적 규제 부분도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발자와 사용자, 또 그것을 접하는 모두가 그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제 AI, 생성형 AI를 공부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